미움보다 더 슬픈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기를 멈추는 것이죠. 오늘 책으로 잘난 척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J.M. 바스콘셀로스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입니다. 이사 온 집 뒷마당은 완전 엉망이었습니다. 무릎까지 차는 자풀에 전 주인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녔습니다. 그래도 형이랑 누나는 좋아 죽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형 토토카는 잎 많은 망고 나무를 찜했고 글로리아 누나는 튼튼한 타마린드 나무를 차지했습니다. 5살 제재한테 남은 건 울타리 옆 도랑가에 겨우 서 있는 볼품없는 라임 오렌지 나무 한 그루였죠. 제재는 그 앙상한 나무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작고 마른 몸, 여기저기 멍든 피부. 애가 뭘 안다고 벌써부터 눈빛이 저렇게 슬플까요? 제재는 나뭇가지로 흙바닥을 쿡쿡 찔러댔습니다. 형들 나무처럼 그늘도 못 만들고 타고 놀 만큼 튼튼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시만 삐죽삐죽한 못생긴 나무. 제재는 심통이 나서 나무 둥치를 발로 툭 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못생겼다고? 넌 날 제대로 보지도 않았잖아. 제재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뒷마당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에 풀 스치는 소리뿐이었죠. 제재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흙장난을 하려는데 내 이름은 슈르르까야. 하지만 민기뉴라고 불러도 돼. 그게 더 귀엽잖아. 제재의 눈이 천천히 나무로 향했습니다. 오후 햇살에 나뭇잎이 은빛으로 반짝였고 누가 말하는 것처럼 잎사귀가 살랑거렸습니다. 제재는 홀린 듯 일어나 나무로 다가갔죠. 조심조심 손을 뻗어 줄기를 만져봤습니다. 거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따뜻했습니다. 햇볕에 잠든 강아지 배처럼 미지근한 온기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너 정말 말할 줄 아는 거야? 제재가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네가 마음의 귀를 열면 세상 모든 게 말을 한단다. 나무가 민기뉴가 대답했습니다. 제재는 목이 맸습니다. 집에선 맨날 말썽꾸러기 악마라고 구박받는데 친구가 생긴 겁니다. 아무도 못 뺏어가는 나만의 비밀 친구. 제재는 민기뉴 가지에 뺨을 비볐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어. 내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건 아무도 못 막아. 제재는 민기뉴한테 약속했습니다. 좋아, 민기뉴. 난 너를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나무로 키울게. 넌 내 민기뉴야. 그날 오후 소년과 나무는 친구가 됐습니다. 제재는 나무에 매달려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편안함과 행복. 제재는 자기도 이 세상 어딘가엔 있을 곳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밤, 리우데자네이루의 모든 집 창가엔 색색의 전구가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제재네 집엔 무거운 침묵과 축축한 어둠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저녁도 못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제재는 현관문 앞에 낡은 단화 한 짝을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밑창이 다 다른 신발이 굶주린 새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죠. 제재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대단한 선물이 아니어도 좋아. 그저 작은 장난감 하나. 아니, 달콤한 사탕 한 알이라도. 5살 아이의 간절함이 차가운 밤 공기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침 햇살이 비춘 신발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밤새 쌓인 회색 먼지뿐. 제재는 뒷마당으로 달려가 민기뉴를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민기뉴, 내 신발만 비었어. 역시 우린 너무 가난한가 봐. 아기 예수님도 우릴 잊었어. 민기뉴는 슬픈 듯 가지를 흔들어 제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실망이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배고픔과 서러움, 가난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제재는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토토가 형한테 막 쏟아댔습니다. 그놈의 산타클로스. 가난한 아빠를 둔다는 건 정말 최악이야. 제재. 입 닥쳐. 누나 글로리아가 황급히 제재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누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등 뒤가 서늘했습니다. 현관 입구에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모자를 손에 쥐고 제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재는 숨을 멈췄습니다. 매를 맞겠구나. 하지만 아버지 눈엔 분노가 아니라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충혈된 눈, 떨리는 입술. 그게 매보다 더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처진 어깨가 문 밖으로 사라지는 걸 보며 제재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가난이 아버지를 갉아먹고 있었는데 거기에 소금을 뿌린 겁니다. 글로리아 누나는 한숨 쉬며 돌아섰고 제재는 혼자 남았습니다. 제재는 구두 닦기 통을 메고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태양이 머리 위에서 뜨겁게 내리쬐고 달궈진 아스팔트가 숨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제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바지를 붙잡고 구두 좀 닦게 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무릎이 까져 피가 났지만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비싼 선물은 못해도 담배 한 갑이라도. 땀이 눈물과 섞여 턱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제재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화나서 한 말은 진심이 아니야. 그냥 내 가슴 속에 있는 놈이 화를 낸 거야. 그날 저녁 제재는 번 돈으로 고급 담배를 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아버지는 담배갑을 받아들고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제재를 꽉 안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팔이 제재의 작은 몸을 감쌌습니다. 아버지 어깨가 떨렸습니다. 제재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해의 순간에도 가난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재는 복수심에 박쥐놀이를 계획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부자고 무서운 포르투갈 사람, 뽀르뚜가의 고급차 뒷범퍼에 매달리는 위험한 장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뽀르뚜가는 제재 귀를 잡아당기며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줬고 제재는 이를 갈며 다짐했습니다. 당신을 죽일 거야. 분에 찬 제재는 민기뉴에게 달려가 매달렸습니다. 민기뉴, 그 뚱뚱한 포르투갈 놈을 죽여버릴 거야. 내 귀를 잡아당긴 걸 후회하게 해줄 거라고. 민기뉴는 제재의 분노에 동의하듯 잎사귀를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얄궂게도 제재의 발에 유리 조각이 박혀 걷지 못하게 된 날 두 사람이 다시 만났습니다. 절뚝거리며 학교 가는 제재 앞에 육중한 엔진 소리와 함께 그 거대한 차가 멈췄습니다. 뽀르뚜가였습니다. 제재는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안 움직였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제재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제재는 버둥거렸지만 뽀르뚜가의 품은 생각보다 넓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제재를 태우고 약국으로 갔습니다. 의사가 상처를 꿰매는 동안 제재가 비명을 지르자 뽀르뚜가는 제재 머리를 자기 가슴에 꽉 끌어안고 투박한 손으로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 꼬마. 다 끝났어. 이제 안 아플 거야. 그 목소리엔 이전의 차가움이나 무시는 없고 따뜻한 걱정만 있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뽀르뚜가는 제재한테 빵과 시원한 음료수를 사줬습니다. 제재는 빨대를 물고 조심스레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무서운 거인 같았던 남자가 이제는 든든한 산 같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제재는 뽀르뚜가한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눈물 젖은 포옹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이나 슬픔이 섞이지 않은 그저 한없이 편안하고 따뜻한 어른의 친절이었죠. 박쥐라고 불리며 온 동네를 휘젓던 장난꾸러기 소년의 날개가 다정한 어른 손길 아래서 조용히 접혔습니다. 제재는 차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뽀르뚜가의 차가 멀어지는 걸 보며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음을 느꼈습니다. 집안 공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같았습니다. 가난과 실직의 스트레스가 가족 모두를 날카롭게 만들었고 그 화살은 가장 약한 제재한테 향했습니다. 그날도 제재는 그저 아버지를 웃게 해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길거리에서 모든 사람이 흥얼거리던 그 노래. 경쾌하고 신나는 탱고를 배워서 아버지께 불러드리면 분명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재는 아버지 앞에 서서 자랑스럽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발가벗은 여자가 좋아, 발가벗은 여자가. 아버지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네 입에서 그런 더러운 소리가? 제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가사 의미도 몰랐고 그저 다들 부르는 유행가를 따라한 것뿐인데. 하지만 아버지는 이걸 제재의 타락으로 거리에서 배운 추잡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때리지 마세요. 제재는 빌었지만 아버지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죽 허리띠가 공기를 가르는 섬뜩한 소리, 어린 살갗을 후려치는 둔탁한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누나와 형도 가세했습니다. 삶에 지친 사람들의 분풀이었죠. 제재는 처음엔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빌었지만 나중엔 짐승처럼 울부짖다가 결국 소리도 못 내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멍투성이었지만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뒤늦게 돌아온 엄마가 기겁하며 제재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미안하다 제재. 엄마가 늦었어. 많이 아프지? 엄마의 눈물 젖은 손이 제재 상처를 닦아줬습니다. 알코올 솜이 닿을 때마다 쓰라렸지만 제재는 꼼짝도 안 했습니다. 멍하니 천장 얼룩을 바라보는 눈은 이미 메말라 있었습니다. 제재는 엄마 옷자락을 잡지도 품에 파고들지도 않고 건조한 목소리로 나직이 말했습니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내가 태어난 건 실수였어요. 엄마는 놀라 제재 입을 막으며 울었지만 제재의 영혼은 이미 그 차가운 방을 떠나 있었습니다. 제재는 뒷마당으로 기어나갔습니다. 민기뉴의 가지를 붙잡고 울먹였죠. 민기뉴, 너도 봤지? 아빠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 너무 아파. 하지만 오늘은 민기뉴의 위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재는 마음속으로 차갑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은 오직 한 명, 뽀르뚜가 뿐이다. 뽀르뚜가의 차 안은 제재한테 유일한 천국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숨겨진 안식처. 오늘도 뽀르뚜가는 우울한 제재를 위해 웃긴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을 치켜뜨고 혀를 내밀자 제재가 킥킥 웃었습니다. 뽀르뚜가는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 제재한테 건넸습니다. 자, 이 사탕이 세상에서 제일 달콤한 거란다. 제재는 사탕을 입에 넣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뽀르뚜가는 라디오를 켜고 흥겨운 노래에 맞춰 핸들을 두드렸습니다. 제재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거리 풍경이 창밖으로 흘러갔지만 차 안의 시간은 느려졌습니다. 고통도 가난도 매질도 없는 순간. 하지만 노래가 끝나고 정적이 오자 제재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그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제재는 차창 밖을 보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뽀르뚜가 난 아빠를 죽일 거예요. 뽀르뚜가는 소스라치게 놀라 제재 어깨를 잡았습니다. 제재, 그게 무슨 소리냐? 아버지를 죽이다니. 제재는 고개를 저으며 뽀르뚜가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니요, 벅 존스 영화처럼 권총으로 빵 쏴서 죽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건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을 영원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내 마음속에서 시들해져서 죽어버려요. 5살 아이 입에서 나온 가장 잔인하고도 슬픈 철학이었습니다. 사랑이 멈추는 순간이 곧 관계의 죽음이라는 걸 이 어린 소녀는 뼈아픈 고통을 통해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뽀르뚜가는 더 이상 못 견디고 제재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거친 수염이 제재 뺨에 닿았습니다. 오 제재, 내 아들아, 불쌍한 내 아가. 제재는 뽀르뚜가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쿵, 쿵, 쿵. 규칙적인 심장 소리가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제재는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법이 사랑을 거두는 것이라면 누군가를 영원히 살게 하는 방법은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일 거야. 제재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사랑해요, 뽀르뚜가. 뽀르뚜가는 제재를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차창 밖 붉게 타오르는 노을을 바라보며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구원이자 세상의 전부임을 확인했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칠판에 글씨 쓰는 분필 소리만 사각거리는 평화로운 오후. 그때 갑자기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교실을 찢어발겼습니다. 평소와 다른 불길하고 끔찍한 비명 같은 소리. 아이들이 창가로 몰려가 웅성거렸습니다. 망가라치바 기차가 차를 들이받았대. 그 순간 제재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망가라치바. 그리고 그 건널목. 이 시간에 그곳을 지나는 차는 오직 한 대, 뽀르뚜가의 차뿐. 제재는 선생님 제지도 뿌리치고 교실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흙먼지가 눈을 찔렀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지만 무릎에서 피나는 것도 못 느꼈습니다. 오직 뽀르뚜가의 웃는 얼굴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사고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매캐한 연기와 비린내, 기름 냄새가 뒤섞여 공기를 채웠습니다. 사람들의 비명과 웅성거림이 윙윙거리는 이명처럼 들렸습니다. 제재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종이장처럼 구겨진 차체, 깨진 유리 조각들이 보석처럼 흩어진 그곳을. 즉사했다더군. 불쌍해서 어쩌나.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가 제재 고막을 뚫고 들어와 가슴 정중앙에 박혔습니다. 그 순간 제재의 세상은 소리 없이 무너졌습니다. 하늘이 빙빙 돌았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재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구멍에선 짐승 울음 같은 쇳소리만 터져 나왔습니다. 뽀르뚜가. 안 돼요, 뽀르뚜가. 제재는 바닥에 주저앉아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손톱 밑으로 거친 흙과 돌이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가슴 속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태양, 유일한 우주가 소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반짝임은 뽀르뚜가가 제재한테 던져주던 미소 같았습니다. 비린 쇠 냄새와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제재는 그 속에서 뽀르뚜가의 담배 냄새와 따뜻한 채취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제재는 토하듯 울부짖었습니다.
울지 마라 아가. 나는 네가 슬퍼하지 않도록 내 가슴속에 태양을 켜놨단다. 뽀르뚜가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건 이미 메아리였습니다. 제제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소년의 시절이 그토록 아프게 영원히 끝나버렸습니다. 며칠간 고열로 앓아누운 뒤 제제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제제는 더 이상 예전의 장난꾸러기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은 깊고 고요해졌고 입가엔 쓸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제제는 비틀거리며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라임 오렌지나무 민기뉴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 곧 도로 공사 때문에 잘려나갈 운명인 민기뉴. 예전 같으면 울고불고 매달리며 살려달라고 떼를 썼겠지만 제제는 덤덤히 나무 앞에 섰습니다. 민기뉴 가지에 하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별을 고하는 꽃이었습니다. 너도 가는구나, 민기뉴. 민기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나뭇잎 스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제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기뉴가 말을 잃은 게 아니라 자신이 동화의 세계에서 쫓겨났다는 걸. 뽀르뚜가의 죽음과 함께 제제 가슴속에서 요정도, 말하는 나무도, 순수했던 꿈도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부엌 창문 너머로 아버지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취직됐어. 이제 우리 형편도 나아질 거야. 엄마의 환호와 형제들의 함성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로운 시작, 가난으로부터의 해방. 하지만 제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가난은 해결됐을지 몰라도 제제의 마음속 세계는 이미 멸망했으니까. 제제는 민기뉴의 흰 꽃을 따서 가슴에 품었습니다. 뽀르뚜가에게 그리고 죽어버린 어린 시절에게 바치는 마지막 헌화였습니다. 안녕,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안녕, 나의 뽀르뚜가. 제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뽀르뚜가의 인자한 얼굴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제제는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에 잃는 아픔도 견뎌야 한다는 걸. 그 지독한 아픔이 자신을 자라게 한다는 걸. 제제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뽀르뚜가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뽀르뚜가, 왜 아이들은 철이 들어야만 하나요? 저는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렸습니다. 제제는 돌아섰습니다. 그의 등 뒤로 유년의 문이 닫히고 성숙이라는 고독한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브라질의 작가 J.M. 바스콘셀로스가 단 12일 만에 집필을 끝냈다고 알려진 이 전설적인 베스트셀러는 사실 작가가 20년 넘게 가슴속에 품고 있던 자신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지독하게 가난했고 가족들에게 매일같이 학대받았으며 그래서 누구보다 사랑에 굶주려 있었던 작가의 어린 시절 상처가 제제라는 인물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죠. 작가는 제제의 입을 빌려 왜 아이들은 철이 들어야만 하나요? 라고 비통하게 묻습니다. 그에게 성장이란 상상 속 친구인 민기뉴와 작별하고 유일한 구원자였던 뽀르뚜가를 가슴에 묻는 일. 즉 동화 같은 순수함을 찢고 나오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가는 비극 속에서도 뽀르뚜가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상처투성이인 삶을 지탱하게 하는 것은 대단한 성공이 아니라 누군가가 건넨 따뜻한 손길, 즉 다정함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는 모두 한때 제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제처럼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어른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 어린아이에게 안부를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현실의 무게에 눌려 민기뉴를 베어내고 사랑하는 마음을 지워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팍팍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제재가 그토록 갈구했던 그 따뜻한 다정함일 것입니다. 오늘의 책장에서 꺼내본 문장입니다. 철이 든다는 건 슬픈 일이지만 다정함을 잃지 않는다면 꽤 괜찮은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면 책으로 잘난 척 성공입니다. 다음 잘난 척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